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계속됩니다. 이준호는 서울의 가장 인상적인 고층 빌딩 중 하나인 강남대로 꼭대기 사무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45세의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획득했다. 수십억 원의 추정재산, 세 대륙에 걸친 기업들, 청담동의 대저택, 그리고 부러움을 살 만한 고급 자동차, 컬렉션. 그러나 무언가가 그를 깊이 괴롭히고 있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진정한 도전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사업가는 창문 반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수 실크로 만든 이탈리아 넥타이를 조정했다. 짙은 갈색 눈동자는 자신의 이미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맞춤 제작된 정장은 그의 키 크고 운동적인 체격을 강조했는데 이는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개인 체육관에서 보낸 시간의 결과였다. 관자놀이의 희끗한 머리카락은 그의 이미 자연스럽게 인상적인 외모에 품위를 더할 뿐이었다. 이 사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렸다. 강민우 회장님이 회의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준호는 경멸스럽게 미소 지었다. 강민우는 그의 가장 큰 비즈니스 라이벌이었다.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제국을 건설했지만 모든 경쟁에서 항상 한 걸음 뒤처져 있었다. 그들은 시장에서 타이탄즈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준호는 이 비교가 강민우에게는 다소 관대하다고 생각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지영씨. 그는 문을 등지고 전략적으로 자리 잡으며 대답했다. 이 자세가 방문객을 몹시 짜증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우는 평소에 오만한 자세로 방으로 들어왔다. 50세의 그는 중간 키의 남자로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이준호는 그의 정장이 자신의 것보다 덜 명성 있는 브랜드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곤 했다. 이준호, 그가 건조하게 인사했다. 강민우, 이준호는 돌아서지 않고 대답했다. 무슨 불쾌한 일로 찾아왔나? 당신의 최근 시장 행보에 대해 논의하러 왔소. 강민우는 항상 그랬듯이 바로 요점으로 들어갔다. 테크솔루션 인수는 비열한 수법이었고 당신도 그걸 알고 있소. 이준호는 마침내 돌아섰고 조소가 그의 입술에 맴돌았다. 사업은 사업이야, 강민우. 이렇게 오랫동안 나한테 지면서도 그걸 모른다니. 그 말은 목표를 정확히 맞췄다. 강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돈은 더 많을지 모르지만 이준호, 당신의 제국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소.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이준호는 웃으며 이탈리아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았다. 제발 말해봐. 깨우쳐 주시지. 인간성, 강민우가 쏘아붙였다. 당신은 수십억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군. 실패한 결혼이 몇 번이지? 3번, 4번. 이준호는 타격을 느꼈지만 표정을 무표정하게 유지했다. 당신이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는 건가? 흥미로운 제안이 있소. 강민우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중 누가 진정으로 우월한지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는 내기 말이오. 계속해봐. 이준호는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서 진심으로 흥미를 느꼈다. 당신은 항상 무엇이든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자랑해왔지. 강민우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시작했다. 그걸 증명해보는 건 어떻소? 도전을 제안하겠소. 당신은 우리 사회 계층에 완전히 부적합한 사람을 상류사회의 숙녀로 변모시켜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하오. 이준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가장 좋은 부분이오. 강민우는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노숙자와 결혼해야 해요. 당신이 경멸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과 말이오. 그리고 단순히 결혼하는 것만이 아니라 최소한 1년 동안 그녀를 아내로 유지하고 그녀를 사회에 당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소개해야 하오. 몇 순간 동안 방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준호는 라이벌의 얼굴을 살펴보며 그것이 농담인지 찾았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뭘 얻지? 당신이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 외에도? 강민우는 웃었다. 만약 성공한다면 내가 강민우 기업의 주식 30%를 당신에게 줄 것이오. 실패한다면 당신이 이준호 엔터프라이즈의 30%를 내게 주는 거요. 이준호는 천천히 일어서서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 제안은 터무니없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깊이 매혹했다. 이것이 그가 찾던 도전일까?
그의 우월함을 한 번에 증명할 기회일까? 명확한 규칙을 정해야겠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모든 것을 문서화하기를 원해. 강민우는 승리감에 미소 지었다.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소. 당신은 단순히 아무나 선택할 수 없소. 내가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소. 이준호는 궁금해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누구지? 당신도 그녀를 봤을 거요. 그녀는 보통 이 근처 한강공원에 있소. 사람들은 그녀를 공원의 지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녀는 강민우는 극적인 휴지를 취했다. 불임이라고 하더군. 도전이 시작되었고 이준호는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혈관에 흐르는 순수한 아드레날린. 이것은 그의 가장 큰 정복이 되거나 가장 화려한 몰락이 될 것이었다. 지현은 지친 눈으로 강남대로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한강공원의 평소 자리에 앉아 그녀는 다른 노숙자들과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35세의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시간과 어려움이 완전히 지우지 못한 아름다움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낡았지만 그녀의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놀라운 청결함을 유지했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은 미용실에서 손질받거나 관리되지 않았지만 항상 즉흥적인 머리망으로 묶여 있었고 이는 그녀의 현재 상태와 대조되는 섬세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책, 오만과 편견, 이 그녀의 이야기가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또 하루 제인, 그녀는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사치품, 오래된 기부 상자에서 발견한 책이었다. 그것을 통해 그녀는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무도회와 불가능해 보이는 로맨스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었다.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독서를 방해했다. 지현은 눈을 들어 그녀가 평생 소유했던 모든 소지품보다 확실히 더 비싼 정장을 입은 인상적인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강남대로의 성공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시선이었다. 지현 씨? 그 남자의 권위적이고 무거운 목소리는 질문이 아닌 명령처럼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책을 닫고 낯선 사람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누가 묻는지에 따라 다르네요. 이준호는 그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자세, 책을 쥐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그를 놀라게 했다. 그곳에는 존엄성이 있었고 그가 그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연관시키지 않는 종류의 힘이 있었다. 난 이준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일으키는 일반적인 인식을 기대하며 발표했다. 놀랍게도 지현은 단지 눈썹을 들어올릴 뿐이었다. 저 빌딩의 주인? 그녀는 무심하게 고층 빌딩을 가리켰다. 매주 당신의 경비원들이 사람들을 여기서 쫓아내도록 지시하는 사람? 이준호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자선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지현은 건조하게 대답하며 책을 다시 펼쳤다. 자선이 아니에요. 그는 그녀의 무관심에 짜증을 내며 반박했다. 결혼 제안이에요. 책이 거의 지현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녀는 그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술 드셨어요? 완전히 정신이 맑아요. 이준호는 긴장된 손짓으로 넥타이를 조정하며 대답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제공해요. 옷, 교육, 사회적 지위, 당신이 꿈꿔보지도 못한 모든 것. 지현은 다시 책을 세게 닫았다. 왜 억만장자가 노숙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죠?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는 회피적으로 대답했다. 중요한 건 내가 유일무이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지현은 아이러니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이걸로 뭘 얻죠?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개인적인 만족, 어떤 사람이든 상류 사회에 존경받는 일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 아, 그렇군요. 지현은 웃었고 놀라울 정도로 음악적인 소리였다. 움직이는 자선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거군요. 자선 만찬에서 이야기할 영감을 주는 이야기? 거절할 위치에 있어요? 이준호는 그의 짜증이 커지며 물었다. 지현은 천천히 일어섰고 이준호는 그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연스럽게 우아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준호 씨,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존엄성을 해치는 무언가를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 공원에서 당신의 존엄성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나요? 그는 도발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상처받은 빛을 보자 즉시 후회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현이 갑자기 말해서 그를 놀라게 했다. 만약 당신이 나를 트로피 아내로 만들고 싶다면 이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준호는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조건들이 뭐죠? 첫째,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야 해요. 결혼이 끝나더라도 내게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는 혼전 계약. 둘째, 내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공부했었어요. 셋째, 나를 서커스 같은 구경거리로 전시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회적 행사에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니오예요. 그녀의 모든 단어에 이준호는 자신의 호기심이 증가하는 것을 느꼈다. 길거리에 살면서도 협상에서 경영진처럼 확신을 가지고 조건을 내세우는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지현은 계속해서 그의 눈을 응시했다. 이 터무니없는 제안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당신의 갑작스런 자선의지 이상의 것이 이 뒤에 있는 것이 확실해요. 이준호는 다시 넥타이를 만졌는데 이는 그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습관이었다. 마지막을 제외하고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적어도 지금은 당신이 알지 않는 것이 좋은 일들이 있어요. 지현은 오랫동안 그를 관찰한 후 손에 든 책을 바라보았다. 이준호 씨, 아이러니한 거 알아요?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정확히 오만과 편견에 관한 이야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부자 남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엘리자베스 베넷인가요? 그는 비꼬는 말투로 물었다. 아니요. 지현은 그녀의 낡은 가방에 책을 넣으며 대답했다. 나는 단지 놀라게 할 능력을 잃지 않은 사람일 뿐이에요. 변화는 다음 날 시작되었다. 이준호는 아침 일찍 그의 개인 비서인 민지를 본의 공원에서 지현을 데리러 보냈다. 두 여성 사이의 대조는 더 클 수 없었다. 완벽한 정장 차림과 하이힐을 신은 민지가 단순하고 낡은 옷을 입은 지현 옆에 있었다. 이준호 사장님이 서울에서 가장 독점적인 스파에서 하루 종일 예약하셨어요. 민지는 대로에서 기다리는 방탄 BMW로 지현을 안내하며 알렸다. 그 후에 최고급 부티크로 갈 거예요. 그는 당신이 이번 주 말까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지현은 조용히 차에 탔고 마지막으로 수년간 그녀의 집이었던 공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가 완전히 정의할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의 혼합물이었다. 스파는 거리에 고된 삶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초현실적인 환경이었다. 부드러운 톤의 벽, 배경음악, 그리고 섬세한 향기들이 지현이 더욱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인공적인 평온함을 만들어냈다. 먼저 이 손부터 어떻게 해야겠네요. 매니큐어리스트가 지현의 손을 연구 대상인 것처럼 잡으며 말했다. 수년간의 힘든 노동이 깊은 흔적을 남겼네요. 수년간의 생존이죠. 지현은 부드럽게 수정했지만 그들이 치료를 시작하도록 허락했다. 다음 몇 시간은 지현이 거의 따라갈 수 없는 일련의 절차들이었다. 모발 수분 공급, 피부 클렌징, 왁싱, 마사지, 매 순간마다 그녀의 이전 생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이준호, 사장님이 진행 상황을 알아보려고 3번이나 전화하셨어요. 민지는 점심시간에 말했다. 음식보다는 장식처럼 보이는 유기농 샐러드였다. 그는 결과를 보기에 매우 조급해하시네요. 지현은 루콜라를 천천히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나요? 항상이요. 민지는 태블릿을 확인하며 확인했다. 하지만 그가 프로젝트에 이렇게 초조해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프로젝트? 지현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오후는 쇼핑에 전념했다. 가로수길에서 지현은 상점에서 상점으로 안내되었고 판매원들은 이준호 사장님의 새로운 특별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했다. 드레스, 신발, 가방, 액세서리는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 고용된 이미지 컨설턴트에 의해 외과적 정확도로 선택되었다. 처음에는 너무 과감하지 않게 컨설턴트는 조용한 색조의 옷을 골라내면서 지시했다. 우리는 점잖은 우아함, 너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전달하는 무언가를 원해요. 지현은
매혹과 불편함이 섞인 감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갑옷은 그녀가 평생 가져본 것보다 더 비쌌다. 단 하나의 드레스 가격표는 여러 노숙자에게 몇 달 동안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였다. 잠시 쉴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갑자기 질식감을 느끼며 요청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해요. 민지는 명백히 짜증이 난 채로 고급 시계를 확인했다. 오늘 방문할 상점이 3군데 더 있는데 단 5분만요. 지현은 고집했고 가장 가까운 탈의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앉아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새로 손질된 머리카락은 빛났고 피부는 트리트먼트 후 부드러웠으며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보였다. 지현아, 넌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이게 어떤 뒤틀린 동화 속에 빠진 거지. 그녀의 성찰의 순간은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지현 씨, 이준호 사장님이 전화 중이십니다. 그는 진행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사진을 보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세요. 지현은 깊이 숨을 쉬고 자세를 바로 했다. 그에게 최종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해주세요. 일부 변화는 적절하게 일어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요. 문 뒤에서 민지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놀란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지현은 이준호의 반응을 상상하며 살짝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마지막 상점을 떠났을 때 이미 밤이었다. 차는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로 그들을 데려갔고 거기서 지현을 위한 스위트룸이 예약되어 있었다. 내일 우리는 에티켓과 행동 교육을 시작합니다. 민지는 상세한 일정이 있는 아이패드를 그녀에게 건네주며 알렸다. 이준호 사장님은 당신이 최대 한 달 안에 사회에 소개될 준비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호화로운 스위트룸에서 혼자 지현은 파노라마 창으로 걸어갔다. 아래쪽으로 도시의 불빛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어딘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거리에서 또 하루를 생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망과 편견의 오래된 책, 그녀가 가지고 온 유일한 물건을 들고 낡은 표지를 쓰다듬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것일까? 그녀는 자문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진정한 대가는 무엇일까? 다음 2주는 집중적인 준비의 마라톤이었다. 지현은 자신이 교육 의소용 도리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교 예절, 비즈니스 프로토콜, 예술사, 와인학, 발음, 심지어 프랑스어 수업까지 이준호가 서울 상류층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요구사항이었다. 뒤퐁 부인, 그녀의 예절 강사는 지현의 모든 움직임에서 결함을 찾아내는 것 같은 엄격한 프랑스 여성이었다. 논논논. 그녀는 자주 외치며 학생의 자세를 조정했다. 수프 스푼이 접시에 닿을 때 절대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리고 팔꿈치를 몸에 더 가깝게 붙이세요. 모두의 놀라움으로 지현은 놀랍도록 헌신적이고 통찰력 있는 학생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언어 능력은 프랑스어 교수도 감탄하게 했는데 그는 민지에게 그녀는 탄탄한 기초가 있어요. 평범한 초보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예술 수업 중 하나에서 지현은 양산을 든 여인에서 모네의 기법에 대해 정확한 관찰을 하여 강사를 놀라게 했다. 호기심이 생긴 교수는 물었다. 인상주의에 대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배웠나요? 저는 원래 지현은 말을 고르며 망설였다. 길거리에 나오기 전에 다른 삶이 있었어요. 항상 당신이 공원에서 알게 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말은 신비로움을 안고 공중에 떠 있었지만 아무도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준호는 지시사항을 명확히 했다. 지현의 과거는 조사되어서는 안 된다. 15일째 아침, 민지는 지현의 위장을 꽉 조이게 한 발표를 가지고 왔다. 이준호 사장님이 오늘 저녁 식사에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첫 번째 실제 테스트가 될 거예요. 하루의 나머지는 만남을 준비하는 데 전념했다. 헤어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가 함께 작업하여 지현의 더욱 세련된 버전을 만들었다. 선택된 드레스는 대중적인 자동차보다 더 비싼 클래식하고 우아한 블랙 발렌티노였다. 기억하세요. 뒤퐁 부인이 마지막으로 지시했다. 항상 통제력을 유지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공원의 여자가 아니에요. 오늘 밤 당신은 미래의 이준호 부인이에요.
지현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관찰했다. 신체적 변화는 인상적이었지만 그녀의 눈, 이것들은 그대로였고 그곳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서울에서 가장 독점적인 레스토랑 중 하나인 가온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지현이 리무진에서 내렸을 때 일부 파파라치의 플래시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준호 씨의 신비로운 동반자에 대해 어떤 직원에 의해 정보를 받은 것이었다. 그는 레스토랑 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르마니 정장을 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지현은 그녀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서 놀라움의 깜빡임을 포착했다. 그의 평소 통제된 가면에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균열이었다. 당신은 이준호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며 잠시 멈췄다.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지현은 뒤퐁 부인이 연습한 부드러움으로 대답했다.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이트르 디는 그들을 레스토랑에서 가장 잘 위치한 테이블로 안내했다. 지현은 다른 고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알아차렸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정체성에 대해 추측하고 있었다. 수업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등을 똑바로 펴고 턱을 약간 들어올려 완전히 느끼지 않는 자신감을 투사했다. 당신은 내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이준호는 그들이 주문을 한 후 말했다. 민지가 당신의 진행 상황에 대해 나를 계속 알려주었지만 솔직히 나는 회의적이었어요.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지현은 배운 완벽한 기술로 와인을 음미하며 대답했다. 비록 당신의 기대가 그렇게 낮았다는 것이 내게 궁금증을 자아내긴 하지만요. 이준호는 와인잔 너머로 그녀를 연구했다. 당신은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말하네요.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로 되받았다. 하지만 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는 동의했고 그의 눈에는 호기심의 빛이 있었다. 하지만 점점 더 당신이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져요. 저녁 식사는 신중하게 안무된 춤처럼 진행되었다. 지현은 그녀의 모든 학습을 보여주었다. 올바른 식기 선택부터 와인 목록에 대한 적절한 의견까지. 그러나 가끔씩 이준호가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깊이를 암시하는 코멘트를 남겼다. 서울, 엘리트의 연례자선 무도회는 사회적 캘린더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행사였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자선이란 가면을 쓴 과시의 밤에 사회의 엘리트들을 모았다. 이준호에게 이것은 지현을 공식적으로 사회에 소개하고 강민우가 그의 내기의 진행 상황을 목격하는 완벽한 순간이었다. 지현은 그날 밤 입을 드레스를 바라보며 호텔 방에 있었다. 작은 재산이 들어간 깊은 파란색 톤의 독점적인 창작물이었다. 그녀의 손은 섬세한 천을 만지면서 약간 떨렸다. 시간이 됐어요. 민지가 전문가 팀과 함께 방에 들어오며 발표했다.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4시간이 있어요. 준비 동안 지현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녀의 생각은 공원으로 그녀가 남겨둔 사람들에게로 향했다. 그 사치의 세계와 거리의 현실 사이의 대조는 결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민지가 거울에 비친 그녀의 멀리 있는 표정을 알아차리며 물었다. 단지 이런 드레스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런 비교를 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이준호 사장님은 자선단체에 큰 기부를 하십니다. 네, 알아요. 지현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때때로 그가 정말로 그것에 의미를 이해하는지 궁금해요. 이준호가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결과에 눈에 띄게 만족했다. 지현은 눈부셨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틀어 올려져 있었고 메이크업은 그녀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으며 드레스는 마치 2번째 피부처럼 떨어졌다. 당신은 멋져 보여요. 그는 칭찬하며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데뷔 준비되셨나요? 누군가가 사자굴에 던져지기 위해 준비될 수 있는 만큼이요. 그녀는 긴장된 미소로 대답했다. 청와대의 메인홀은 거의 무례할 정도의 사치로 장식되어 있었다. 크리스탈, 희귀한 꽃, 개인 컬렉션에서 빌려온 예술 작품들이 연구된 호화로움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현은
이준호의 팔에 들어서자마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이준호 이런 우아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지현을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당신의 동반자를 소개해주지 않으실 건가요? 정은 씨, 이준호는 외교적으로 미소 지었다. 이쪽은 지현 씨, 제 약혼녀예요. 정은의 얼굴의 충격은 거의 희극적이었다. 약혼녀? 정말 사랑스러운 놀라움이네요. 곧 그들 주변에 작은 그룹이 형성되었고 모두 서울에서 가장 탐내는 독신남을 정복한 신비로운 여성을 알고 싶어 했다. 지현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모든 교훈을 적용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나요? 젊은 사교계 여성이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로 물었다. 이준호가 개입하기 전에 지현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강남대로에서 만났어요. 그것은 특이한 만남이었죠. 지현 씨는 이야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이준호는 재빨리 끼어들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밤이 아니에요. 춤추러 갈까요? 그가 그녀를 댄스 플로어로 인도하는 동안 지현은 자신의 몸이 긴장된 것을 느꼈다. 내가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우신가요, 이준호 씨?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그는 사회적 미소를 유지하며 이를 갈면서 중얼거렸다. 네, 맞아요. 그녀는 동의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가 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데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왈츠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완벽하게 춤을 추었다. 지현이 집중적인 훈련에서 습득한 또 다른 기술이었다. 멀리서 보면 그들은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은 명백했다. 강민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준호는 그녀를 우아하게 돌리며 말했다. 지현은 마침내 이준호가 언급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거의 약탈적인 관심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의 라이벌이군요. 이 남자는 우리의 상황과 관련이 있나요? 이준호는 잠시 긴장했다.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사회적 미소를 유지하며 반박했다. 인형처럼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음악이 끝나고 그들은 교육받은 박수 아래 헤어졌다. 지현은 잠시 숨을 돌릴 필요가 있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속삭이는 대화의 조각들을 들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해요. 틀림없이 썩은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가 이번에도 질릴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호화로운 화장실에서 지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가 구축한 세련됨의 가면이 금이 가려는 것 같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정은이 다른 두 여자를 따라 들어왔다. 정은은 지현의 존재가 단지 우연한 것처럼 꾸미면서 거울에 다가가 진주 목걸이를 조정했다. Part of Speech Tagging, 분석. 다른 두 여자는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아 문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알아요. 친애하는. 정은이 거짓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 중 일부는 당신에 대해 정말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준호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지가 너무 신비롭네요. 지현은 침묵을 지키며 연구된 침착함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오해하지 말아요. 정은은 계속했다. 당신의 예절 수업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에게서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지현은 부드럽게 대답하며 립스틱을 클러치백에 넣었다. 다른 여자 중 한 명 보톡스를 과도하게 맞은 금발이 인위적인 웃음을 지었다. 오, 그녀는 성격이 있네요.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친애하는 당신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이준호를 수년간 알고 있어요. 그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전 그 패턴이 아니군요. 지현은 그들을 응시하며 말을 마쳤다. 흥미롭네요. 정은은 친절한 척하는 것을 버리고 눈을 가늘게 떴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누구든 간에 어떤 종류의 속임수를 써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준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지현은 거리에서 그녀를 도와준 친숙한 평온함을 느꼈다. 정은 씨 맞죠? 거리에서 사는 것에 대한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세 여자는 얼어붙었다. 정은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당신은 사람들을 매우 잘 읽는 법을 배워요. 지현은 평온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예를 들어 저는 당신의 진주 목걸이가 새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당신의 남편이 또 다른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 후 사과의 선물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 그녀는 금발에게 돌아섰다. 당신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어요. 이런 행사들을 견디기 위해 복용하는 무언가의 금단 증상일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세 번째 여자가 시작했지만 지현은 그녀를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그리고 당신 친애하는, 아마도 당신의 남편의 운전기사와의 만남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할 거예요. 클럽의 직원들은 항상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엄청난 침묵이 이어졌다. 지현은 우아하게 드레스를 가다듬었다. 이제 양해해 주시면 제 약혼자가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화장실을 나서자 지현은 복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이준호를 발견했다. 오래 걸렸네요. 괜찮아요? 완벽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단지 당신의 친구들과 명료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에요. 잠시 후 정은과 그녀의 동료들이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눈에 띄게 흔들려 보였다. 그들은 지현을 쳐다보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갔다.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단지 진실을요. 지현은 수수께끼처럼 대답했다. 때때로 그것이 최선의 방어예요. 이준호는 그녀를 감탄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신이 정말로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 그래요. 그녀는 지나가는 웨이터로부터 샴페인 잔을 받으며 말했다. 밤은 계속되었지만 무언가가 변했다. 속삭임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어조였다. 지현은 더 이상 단순한 침입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주의를 요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저녁 식사 중 강민우가 그들의 테이블에 접근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약혼녀군요. 그는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지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준호, 당신이 내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말해야겠군요. 항상 그렇지. 이준호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 내 친애하는 강민우는 지현에게 돌아섰다. 당신의 새로운 위치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지현은 단호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사회적 위치와 개인적 가치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강민우 씨? 강민우는 웃었지만 그의 눈은 차가운 채로 남아있었다. 매혹적이군요. 정말 매혹적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기가 기대되는군요. 그의 출발 후 지현은 이준호에게 돌아섰다. 그는 내가 알아야 할 내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나요? 이준호는 와인을 길게 한 모금 마셨다. 왜 물어보죠? 그가 나를 마치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마치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당신이 상상하고 있어요. 이준호는 말을 돌렸지만 지현은 그가 잔을 내려놓을 때 그의 손에 살짝 떨림을 알아차렸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지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변화의 각층을 제거했다. 브랜드 드레스, 비싼 보석, 정교한 메이크업. 거울에서 그녀는 다시 이전의 자신을 발견했지만 무언가가 변했다. 그녀의 눈은 새로운 결단력을 담고 있었다. 이게 어떤 게임이지, 이준호?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만지며 혼잣말했다. 그리고 왜 나는 훨씬 더 큰 체스판에서 단지 말 하나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무도회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지현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예고 없이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문서 파일을 들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의 스위트룸 문을 두드렸다. 대화가 필요해요. 지현이 실크 가운을 입은 채 문을 열자마자 그가 선언했다. 당신도 좋은 아침이네요. 그녀는 그를 들여보내며 대답했다. 방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책과 노트북으로 가득 찬 작업 테이블은 예외였다. 지현은 밤새도록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고 이것은 그녀가 종교적으로 유지하는 일과였다. 이준호는 책들을 보고 멈췄다. 예술사, 경제학, 고전문학. 그는 노트북 중 하나를 집어 꼼꼼한 메모를 살펴보았다. 당신은 단순히 예절 규칙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군요. 당신이 교육받은 아내를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지현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한 잔 드릴까요? 왜 학문적 배경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죠? 그가 갑자기 물었고 제안을 무시했다. 지현은 잠시 멈췄고 컵이 입에 반쯤 가는 도중이었다.
당신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너무 바빴어요. 이준호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던졌다. 이걸 발견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강민우가 내게 전달하겠다고 고집했죠. 지현은 천천히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기사와 서류들이 있었다. 그 내용을 알아보며 그녀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다. 지현 김 이준호가 큰 소리로 읽었다. 서울대에서 문학학위, 미술사 석사과정 미완료, 대학 교수였죠. 그는 극적인 휴지를 취했다. 거리로 가게 된 사건까지. 지현은 세게 파일을 닫았다. 이제 당신이 알게 되었군요. 아니, 모르고 있어요. 이준호가 반박했고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저는 신문에 있는 것만 알고 있어요. 당신에게서 듣고 싶어요. 대학 교수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살게 되었죠? 왜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지현은 그의 동요와 대조적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약속이 아니었잖아요. 당신은 변화시킬 누군가, 트로피처럼 전시할 누군가를 원했어요. 글쎄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잖아요. 당신은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인정했고 좌절의 표시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었다. 그리고 당신은 뭘 예상했던 거죠, 이준호? 좀 더 편리한 사람, 조작하기 더 쉬운 사람?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이준호는 창가로 걸어가서 아래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강민우는 우리 둘 다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서 게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지현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내 역할은 뭐죠? 이준호는 그녀를 흘끗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가 아침에 화장 없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단지 자연광이 그녀의 특징을 강조하는 모습을 알아차렸다. 당신은 정말로 알고 싶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내기였어요. 강민우는 나에게 누군가를, 당신 같은 사람을 사회의 숙녀로 변화시키라고 도전했어요. 내기에는 우리 회사들의 주식 30%가 걸려 있어요. 지현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그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왜 그는 특별히 나를 선택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준호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과거를 보니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당신들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지현은 슬픈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맴도는 거처럼 말했다. 아이러니한 것을 알아요? 나는 이것에 대해 수업을 가르쳤었어요. 19세기 상류 사회가 어떻게 결혼을 권력 도구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일부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이준호는 점점 더 매혹되어 그녀를 관찰했다. 그가 너무 피상적으로 판단했던 이 여자는 계속해서 그를 놀라게 했다. 왜 내 제안을 받아들였죠? 당신이 내기를 한 것과 같은 이유예요. 그녀는 단순히 대답했다. 자존심. 당신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길거리에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들 사이에 이해의 순간이 지나갔다. 처음으로 그들이 만난 이후 그들은 진정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어떻게 공원에 가게 되었어요? 지현은 그녀의 낡은 가방, 이전 생활에서 간직한 유일한 것으로 걸어가 누런 신문 기사를 꺼냈다. 이것이 그들이 발표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녀는 이준호에게 종이를 건네며 말했다. 대학 교수가 어떻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용기를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준호는 기사를 들고 빠르게 줄을 훑어보았다. 그가 읽어 나갈수록 그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나서 존경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했다. 이준호의 손에 있던 신문 기사가 그가 다 읽을 때쯤 약간 떨렸다. 3년 전 신문의 내부 페이지에 숨겨진 조그만 헤드라인은 이렇게 말했다. 대학 교수 문화재단 자금 유용 계획 고발. 당신이 그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가 마침내 눈을 종이에서 들어 물었다. 지현은 멀리 보는 표정으로 더 많은 커피를 마셨다. 발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연이었어요. 저는 강민우 문화예술재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그 이름을 듣고 얼어붙었다. 강민우 재단. 네. 지현은 유머 없이 미소 지었다. 이제 왜 강민우가 작은 내기를 위해 특별히 나를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시나요?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깨어나는 도시를 관찰했다. 그 프로젝트는 훌륭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정 보고서에서 불일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승인된 자금이 프로젝트에 도달하지 않거나 유령 장비, 의심스러운 회계 보고서 등이요. 그리고 당신이 고발했군요. 이준호가 이해하기 시작하며 완성했다. 순진하게도 네, 그녀는 계속했다.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모든 프로토콜을 따라서요. 그것이 효과가 없자 언론의 증거를 가져갔어요. 그때 일부 진실은 크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죠. 이준호는 그녀 옆에 다가서서 서 있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어요? 일반적인 일이죠. 지현은 수년간의 고통을 숨기는 차분함으로 대답했다. 먼저 전문적인 자격 박탈이 왔어요. 갑자기 대학에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고발이 나타났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학생들이 편에 조작된 성적을 주장했어요. 그 후에 그들은 내 프로젝트 회계 보고서에서 불규칙성을 발견했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몇 달 안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내 직업, 내 평판, 내 아파트. 모든 대학의 문이 닫혔어요. 아무도 사회 프로젝트 자금을 사기친 교수를 고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 법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준호는 물었지만 이미 대답을 짐작하고 있었다. 시도했어요. 지현은 유머 없이 웃었다. 3명의 다른 변호사들이요. 첫 번째는 신비롭게 사건을 포기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공개적으로 철회한다는 합의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어요. 세 번째는 그녀는 망설였다.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한 차 사고를 당했어요. 이준호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기업 세계, 그 그림자와 권력 게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현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것에는 특별히 잔인한 면이 있었다. 그 후 저는 메시지를 이해했어요. 그녀는 계속했다. 일부 권력에 도전해서는 안 돼요. 저는 선택이 아니라 그들이 저에게 도달할 수 없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거리에서 끝났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제안을 가지고 나타날 때까지 이준호가 완성했고 이해가 주먹으로 그를 치는 것 같았다. 정확해요. 지현이 확인했다. 강민우는 우연히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 그녀는 호화로운 방을 가리켰다. 단지 나를 더 모욕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에요. 그가 나를 거리에 내몰았던 것과 같은 용이함으로 거리에서 나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준호는 안락 의자에 무겁게 앉았고 그의 마음은 모든 함의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럼 왜 받아들였죠? 왜 더 일찍 나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현은 그와 마주 앉았고 그녀의 눈은 강렬하게 그의 눈을 만났다. 왜냐하면 거리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준호. 때로는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면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정확히 그것을 주었어요. 돌아가는 길을.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존경심이 생겨났다.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하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를 할 자원과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는 앞으로 기울였다. 선택해야 해요. 무슨 선택이었어? 당신은 원래 계획을 계속할 수 있어요. 강민우와의 권력 게임에서 나를 말로 사용하는 것, 또는 그녀는 의미 있는 휴지를 취했다. 내 동맹이 되어 억만장자들 간의 내기보다 더 중요한 전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준호는 오랫동안 그녀를 관찰했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의 앞에 있는 여자는 단지 그의 게임의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만큼 능숙한 플레이어였고 자신만의 동기와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동맹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의 결혼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지현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준호 씨, 당신이 얼마나 변화할 의향이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커피잔을 들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닐지도 몰라요. 지현의 폭로가 있은 후 며칠 동안 이준호는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강남대로의 꼭대기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예전에는 그의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선택과 결과에 대해 곱씹는 황금우리처럼 느껴졌다. 오늘 오후 약속들을 취소해요. 그는 비서인 지영에게 지시했고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15년 근무 동안 그가 급한 이유 없이 일정을 변경한 것은 처음이었다. 혼자가 된 이준호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강민우 재단 사건은 주요 언론에서 세심하게 지워졌지만 여전히 작은 블로그와 토론 포럼에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읽을수록 그는 조작의 정도에 더 많이 불편해졌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강민우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이제 당신의 약혼녀의 흥미로운 과거를 발견했나요? 이준호는 응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메시지를 응시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대답은 거의 즉각적으로 왔다. 좋아요. 오늘 저녁 식사 어때요?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이준호는 응답하고 전화를 껐다. 이것 역시 그의 세심하게 통제된 일상에서는 전례 없는 행동이었다. 날이 저물어 7시가 넘어서야 그는 마침내 사무실을 떠났지만 청담동에 있는 그의 저택으로 가는 대신 운전기사에게 다른 지시를 내렸다. 한강공원으로. 공원은 밤에 달랐다. 낮에 열광적인 움직임 없이 그곳을 집으로 삼은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이준호는 천천히 걸으며 이전에는 한 번도 바치지 않았던 관심으로 각 얼굴을 관찰했다. 누구를 찾고 계신가요? 멋진 양반? 골판지 위에 앉아있는 노인이 물었다. 이준호는 멈췄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자신의 욕구에 놀랐다. 지현을 아세요? 항상 책을 읽던 사람? 그 남자는 일부 치아가 없는 것을 드러내며 미소 지었다. 교수님, 물론 알죠. 여기서 우리의 진짜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녀는 수업을 했어요. 알아요? 여기 거리에서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살고 있는 박사가. 하지만 그녀는 지식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준호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운전기사의 놀란 시선을 무시하고 가장 가까운 벤치에 앉았다. 대여 말해주세요. 거의 1시간 동안 그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지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노숙자들 사이에서 작은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고 지역 헌책방에서 책 기부를 받아내고 PC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력서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던 이야기였다. 가장 재미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노인은 계속했다. 그녀는 항상 거리에 있는 것은 일시적이라고 언젠가 돌아와서 모두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별로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확신을 결코 잃지 않았어요. 이준호는 가슴에 이상한 것을 느꼈다. 존경과 부끄러움의 혼합물. 그가 그녀를 프로젝트, 내기로 보는 동안 지현은 결코 그녀의 본질, 그녀의 사명을 잃지 않았다. 차로 돌아오면서 그는 결정을 내렸다. 호텔로. 지현은 그날 이준호가 2번째로 예고 없이 도착했을 때 책과 노트 위에 몸을 숙이고 있는 그녀의 스위트에 있었다. 대화해야 해요.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그가 말했다. 하루에 2번이나 걱정해야 할까요? 지현은 농담했지만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다. 도와주고 싶어요. 이준호는 단순히 말했다. 내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 때문이 아니라 강민우, 재단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현은 잠시 그를 연구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오늘 공원에 갔어요. 그는 인정했다.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신문 기사 너머에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죠, 이준호?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변화될 필요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 그는 그를 놀라게 한 감정을 담고 대답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자신의 인간성을 잃지 않은 사람. 반면에 그는 잠시 멈추고 올바른 단어를 찾았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내 인간성을 잃어버렸어요. 지현은 그에게 다가가 가볍게 그의 팔을 만졌다. 되찾기에 늦지 않았어요. 가만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는 경고했다. 강민우는 강력하고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지현은 미소 지었다. 차이점은 이제 당신이 그가 가지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요? 싸울 진정한 명분,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부에서 적을 아는 사람. 이준호는
새로운 이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권력 게임으로 시작한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 그녀에게는 정의의 기회. 이준호의 펜트하우스는 예상치 못한 작전 본부로 변모했다. 이탈리아 마호가니 식탁 위에는 가정부가 오늘 쉬지 않았다면 충격받았을 혼란스럽지만 체계적인 방식으로 문서, 영수증, 메모가 널려 있었다. 지현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더 자신답게 느끼게 하는 캐주얼한 선택, 문서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며 그녀의 발견을 설명했다. 계획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요. 그녀는 특정 파일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단지 사회 프로젝트에서 자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재단은 훨씬 더 큰 자금 세탁 작업에 사용되었어요. 이준호는 평소에 정장 대신 폴로 셔츠를 입고 주에 깊게 숫자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것이 당신의 고발에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한 이유를 설명해요. 당신은 우연히 빙산의 일각만 발견한 거예요. 정확해요. 지현은 확인하며 그에게 더 많은 문서를 넘겼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다른 문화재단들과의 연결을 발견했어요. 여러 기관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어떻게 이 모든 문서를 얻었어요? 이준호는 증거의 양에 감명받아 물었다. 지현은 그녀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맴도는 가운데 미소 지었다. 거리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법을 배워요. 사람들은 말하고 종이를 버리고 문을 열어둬요. 저는 3년 동안 발견한 모든 정보 조각을 수집했어요. 언젠가 유용할지 몰랐지만요. 이준호는 존경과 죄책감이 섞인 감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싸우면서도 여전히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내기를 하고 있었죠. 지현은 아이러니한 미소로 완성했다. 글쎄요, 그것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네요. 그렇죠? 그는 일어나 도시의 전망이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눈멀 수 있었죠? 돈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지현은 그에게 합류하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왜곡하는 거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돌아섰다. 그들이 당신에게 한 모든 일 후에도 어떻게 당신의 인간성을 유지했나요? 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녀의 눈은 서울의 지평선을 훑었다. 모든 것을 잃을 때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는 집, 직업, 평판을 잃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제 신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았어요. 이준호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생각 없이 그는 손을 뻗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당신은 놀라워요. 그는 중얼거렸다. 지현은 그의 터치에서 물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심각하게 그의 눈을 만났다. 이것이 진짜인가요, 이준호? 아니면 우리가 연기하는 역할의 일부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연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그를 놀라게 한 정직함으로 대답했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진실하게 있어요. 그 순간은 이준호의 휴대폰 울림으로 중단되었다. 강민우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당신의 약혼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당신이 알아야 할 정보가 있어요. 지현은 그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그가 불안해지고 있어요. 내가 그의 옛 접촉처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나 봐요. 위험해요. 이준호는 그의 목소리에 진정한 걱정을 담아 경고했다. 그는 이미 당신의 인생을 한 번 파괴했어요. 네, 지현은 동의했고 더 많은 문서를 가지고 테이블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당신이 있어요. 이준호는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은 빠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우리는 전략적이어야 해요. 강민우는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지현이 완성했다. 게다가 우리는 그가 예상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뭐죠?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커플.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로 대답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믿어야 하는 커플. 이준호는 그의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단지 믿어야 하나요? 지현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이준호.
이것의 얼마가 진짜인가요? 당신은 정말로 얼마나 변했나요?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면, 처음으로 세상을 그리고 당신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거예요. 지현은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빛이 있었다. 강민우에게 정확히 그가 예상하지 않는 것을 줍시다. 단지 그에 대항해서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한 무언가로 연결된 진짜 커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일까요? 진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가능한 모든 의미에서요. 강민우가 만남을 위해 선택한 레스토랑은 서울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한 은밀하고 독점적인 곳이었다. 지현과 이준호는 손을 잡고 도착했고, 이 통일성의 시위는 세종문화회관이 보이는 예약된 테이블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라이벌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사랑스러운 장면이군요. 강민우는 차가운 미소로 말했다. 사랑에 빠진 커플. 당신의 재단 숫자만큼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지현은 우아하게 앉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것들은 정말 매혹적이에요. 강민우의 미소는 1초의 순간 동안 흔들렸다. 항상 직설적이군요, 교수님. 일부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다른 것들은 완전히 변해요. 이준호가 개입하고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지현의 손을 찾았다. 전망, 가치관, 우선순위와 같은 것들. 아, 설마 그녀가 정말로 위대한 이준호 씨를 사랑에 빠진 남자로 변화시켰다고 말하지 마세요. 강민우는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저의 긴장감이 있었다. 우리의 계약을 너무 잘 알지 않는다면 거의 믿을 뻔했어요. 최고의 계약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죠. 지현은 그녀의 눈을 강민우에게 고정한 채 말했다. 내가 조정했던 예술 교육 프로젝트처럼요. 단순한 사회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숨기고 있을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강민우는 소믈리에게 손짓했고 그는 적포도주 병을 들고 다가왔다. 세부 사항은 항상 매혹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일이 아닌 문제에 간섭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처럼요. 또는 특정 재산이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처럼요. 이준호는 대화에 무심하게 추가했다. 지우려고 해도 살아남는 문서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흥미롭군요. 소믈리에가 와인을 따르고 강민우는 그가 물러나길 기다린 후 계속했다. 당신들 둘 다 불장난을 하고 있어요. 지현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당신 이준호는 잃을 것이 여전히 많아요. 반대로 이준호는 그의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며 대답했다.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얻을 것이 있어요. 지현은 두 남자 사이의 교환을 계산된 주의로 관찰했다. 알아요, 강민우 씨.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거리에서 3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무서울 정도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요? 강민우는 그의 예의 바른 가면이 금가기 시작하며 물었다. 진실은 표면으로 올라오는 흥미로운 방법이 있어요. 지현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가방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특히 충분한 증거와 당신 옆에 올바른 사람들이 있을 때요. 강민우는 분노와 걱정의 혼합으로 장치를 응시했다. 이게 협박인가요? 약속이에요. 이준호가 그녀를 위해 대답했다. 내기는 끝났어요, 강민우. 이제 게임은 달라졌어요. 당신들은 마주하고 있는 권력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강민우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소리쳤다. 나는 한 번의 전화 통화로 당신들 둘을 파괴할 수 있어요. 시도해보세요. 지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준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힘을 듣고 강렬한 자부심을 느꼈다. 아이러니한 거 알아요, 강민우.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나를 모욕하기 위해,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획했어요. 결국에는 지현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정말 감동적이군요. 강민우는 조롱했지만 그의 손은 와인잔을 들고 약간 떨렸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결혼할 건가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건가요? 지현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그녀의 눈은 결심으로 빛났다. 이제 우리는 3년 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할 거예요. 당신의 재단에 대한 진실, 유용,
모든 계획에 대해 폭로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원 보호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충분한 증거가 없어요. 강민우가 도전했다. 없나요? 지현은 미소 지었다. 3년은 정보를 수집하기에 긴 시간이에요. 강민우. 특히 아무도 노숙자가 관찰하고 듣고 버려진 문서를 수집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버리는 것은 놀라워요. 이준호는 강민우가 그의 취약성의 정도를 이해한 정확한 순간을 감지했다. 그 남자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당신들은 뭘 원하나요? 그는 마침내 그의 오만함이 계산된 조심성으로 대체되어 물었다. 정의. 지현은 단순히 대답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거예요. 이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이 지지의 제스처는 강민우에게 눈에 띄지 않았다. 라이벌은 그들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그의 눈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좁아졌다. 진정으로 연합된 커플, 그가 예측했던 것보다 함께 더 강한 커플. 강민우와의 대립 이후 밤, 지현과 이준호는 그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도시는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고 높은 곳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다. 지현은 파노라마 창 앞에 서서 그녀의 생각은 그녀 앞의 풍경만큼이나 광대했다. 그가 반응할 거예요. 그녀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예쁘지 않을 거예요. 이준호는 다가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우리는 그것에 대비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지현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이준호 정말로 이것을 계속하고 싶은가요? 아직 물러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 당신의 평판. 아니요, 그가 단호하게 그녀를 중단시켰다.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당신으로부터도 안 돼요. 그 순간은 지현의 휴대폰에 의해 중단되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물러설 시간이 아직 있어요. 일부 이야기는 이야기될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는 동안 더 많은 알림이 오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수업을 하는 지현, 학술 행사에 참여하는 지현,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양한 취약한 순간에 거리에서의 그녀의 모습들. 그는 나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현은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다. 그가 내내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이준호는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이번에는 안 돼요. 왜요? 지현은 그녀의 눈이 그의 눈을 만나며 물었다. 왜 당신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의향이 있나요? 이준호는 마치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잊었던 무언가를 보게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던 삶, 내가 했던 선택들 모두 너무 공허했어요. 나는 성공을 숫자로, 물질적 성취로, 강민우 같은 사람들과의 어리석은 내기로 측정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형성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완전성, 힘, 옳은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 사람. 지현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준호, 끝까지 말하게 해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요청했다. 그 멍청한 내기를 했을 때 내가 통제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신을 내가 원하는 무언가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것은 당신이었어요, 지현. 당신은 내게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어요. 조용한 눈물이 지현의 얼굴을 흐르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그것들을 닦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감정으로 목이 메인 차에 계속했다. 이제 저는 단지 당신이 강민우를 상대하는 것을 돕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내기 때문이 아니라 외관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왜요? 지현이 그녀의 심장이 거의 멈추는 듯한 느낌으로 속삭였다.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고백했고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흘러나왔다.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지성, 당신의 완전성에 사랑에 빠졌어요. 변화될 필요가 없었던 여자, 이미 정확히 있는 그대로 특별했던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지현은 눈을 감고 그의 말이 그녀를 감싸도록 했다.
그녀가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새롭게 된 결단력이 있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인정했다. 당신이 된 남자, 당신이 전에 그랬던 사람이 아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남자, 돈이나 권력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내 옆에서 싸울 의향이 있는 남자. 이준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들의 얼굴은 몇 센티미터 거리에 있었다. 그럼 함께 싸웁시다. 강민우의 대항에서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든. 그리고 그 후에 그녀는 그녀의 입술에 미소가 맴돌며 물었다. 그 후에 우리는 결혼해요. 내기 때문이 아니라, 외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진 키스는 그들이 전에 공유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더 이상 연출의 일부가 아니었고 더 이상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되고 깊고 진실했다. 그들이 분리되었을 때 지현의 눈에는 결단력 있는 빛이 있었다. 강민우는 그를 친 것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정말로 모를 거예요. 이준호는 단단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내일 우리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둘뿐이에요. 지현이 완성하며 그를 다른 키스로 끌어당겼다.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은 계속해서 위협적인 메시지로 진동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 위협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찾았다. 그들의 감정의 진실과 함께라면 무적이라는 확신. 예술원의 그랜드 오디토리움은 강민우 문화예술재단의 연례 행사로 가득 찼다. 서울의 엘리트층이 기관의 업적을 축하하는 밤이 될 것으로 약속된 것에 모였다. 이탈리아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민우는 사진사들에게 미소 짓고 평소의 능숙함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지현은 특별히 그 밤을 위한 이준호의 특별한 선물인 빨간 샤넬 드레스에 달린 조그만 마이크를 조정하며 물었다. 모든 기자들이 확인되었어요. 독립 언론도 포함해서. 이준호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지영이 우리가 합의한 대로 밀봉된 서류를 배포했어요. 당신의 발표 중에만 열릴 거예요. 지현은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절대적으로요.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보장했다. 우리를 도와준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해외 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이체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들은 안전할 거예요. 계획은 그 단순함에서 대담했다. 지현은 이준호의 주장으로 여전히 그녀의 사회적 변화의 외관을 유지하며 재단의 문화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한 연설을 하도록 초대되었다. 강민우는 그의 오만함에서 이것을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기관에 그녀가 공개적으로 감사하게 함으로써 그녀를 굴욕스럽게 할 기회로 보았다. 지현 씨, 주최자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녀는 무대로 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준호의 손을 꽉 쥐었다. 조명의 빛이 그녀를 비추었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에 순진한 교수도 모두가 무시했던 노숙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역경 속에서 자신의 힘을 찾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분명하고 강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강민우 재단의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도록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것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줄에서 강민우는 거짓된 자비로움으로 미소 지었다. 지현이 계속했을 때 그의 미소는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저는 3년 전에 제가 조정했던 지역사회 예술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수백 명의 불우 아동들에게 혜택을 줬어야 할 훌륭한 프로젝트였죠. 줬어야 했다는 겁니다. 강당에 수군거림이 퍼졌다. 강민우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움직였다. 이 순간 참석한 모든 기자들이 이 프로젝트와 다른 프로젝트의 자금의 진정한 행방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문서, 증거, 증언, 침묵시키려 했던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강민우는 갑자기 일어섰지만 이준호는 이미 어떤 방에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경비원들을 배치해 놓았다. 저는 3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지현은 통제된 감정을 담아 계속했다. 제 선택이 아니라 수백만 원의 사회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는 계획을 고발하는 용기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명예가 훼손되고 박해받고 전문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침묵해진 청중을 둘러보며 극적인 휴지를 취했다. 우리가 홍보하고 있어야 할 예술처럼 진실은 가두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표면으로 올라오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은 마침내 들릴 것입니다. 기자들이 서류를 열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놀라움에 감탄사가 강당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휴대폰이 촬영을 위해 들려줬다. 강민우 씨, 지현은 직접 그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한 번 저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당신의 힘에 맞서기에는 제가 너무 작다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제 회복력, 제 결심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강민우는 출구에 도달하려 했지만 경비원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무대에서 지현은 계속했다. 이 서류들의 각 문서는 지난 3년 동안 세심하게 수집되었습니다. 각 증거는 보존되었고 각 증언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전체 이야기가 알려질 것입니다. 이준호는 무대 측면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고 그의 가슴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넘쳐났다. 지현은 단지 그의 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한 한 사람의 힘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자연의 힘이었다. 이것은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현은 이제 부드럽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결론지었다. 이것은 이 프로젝트들로 혜택을 받았어야 할 모든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받았어야 할 모든 예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탐욕과 부패로 인해 꿈을 빼앗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들 모두에게 정의를 내립니다. 강당은 목소리, 플래시, 움직임의 소동으로 폭발했다. 기자들은 질문을 하기 위해 달려갔고 사진작가들은 최고의 각도를 놓고 경쟁했으며 한편 강민우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에 의해 조용히 호위되어 나갔다. 지현은 무대에서 내려와 그녀를 단단히 안아주는 이준호의 팔로 곧장 향했다. 해냈어요. 그녀는 속삭였고 마침내 눈물이 흐르도록 허락했다. 6개월이 지났다. 지현의 테이블 위 신문의 헤드라인은 강민우, 검찰과 협상 인정이라고 발표했다. 그것은 서울의 기업 및 문화 세계를 뒤흔든 스캔들을 여전히 보도하는 수십 개의 기사 중 하나에 불과했다. 강남대로의 꼭대기에 있던 이준호의 예전 사무실은 변화되었다. 이전에 그의 비즈니스 성취물의 상과 유물만 있던 곳에 이제는 사회 프로젝트의 증명서들과 지역사회 아이들이 만든 예술 작품들이 함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현은 보고서에 몰두해 있었다. 더 이상 자금 유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지현과 이준호 문화교육재단을 통해 그녀가 조정하는 새로운 사회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이준호가 2잔의 커피를 들고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한강공원의 새 문화센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지역의 세계에 더 공립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 같아요. 이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당신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알아요? 우리가 변화시켰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수정했다.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이준호. 그것은 사실이었다. 잔인한 내기를 제안했던 남자는 이제 그의 시간과 자원의 큰 부분을 사회 프로젝트에 헌신하고 있었다. 이준호 엔터프라이즈는 여전히 비즈니스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철학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오늘 당신의 예전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받았어요. 이준호가 말했다. 당신의 전문적 복권이 완료되었어요. 모든 거짓 고발은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어요. 원할 때 다시 가르칠 수 있어요. 지현은 생각에 잠겨 미소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제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당신과 함께 우리는 정말로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변화에 대해 말하자면 이준호는 갑자기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내일이 공원에서의 첫 만남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지현은 웃었다. 당신은 너무 오만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놀라웠어요. 여전히 그래요.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완성했다.
여기 와요. 무언가 보여주고 싶어요. 지현은 그와 합류했고 함께 아래의 한강공원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변화되었다. 이제 작은 문화센터, 지역 도서관 예술 공방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저 벤치 보여요? 이준호가 가리켰다. 당신이 앉아서 책을 읽곤 하던 곳? 물론이죠. 그녀는 그 날들을 기억하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거기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와 최고의 결정을 했어요. 그는 계속했다. 실수는 돈이나 권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최고의 결정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사랑에 빠진 것이었어요. 지현은 이준호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자 눈에 눈물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이미 기술적으로 약혼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는 상자를 열어 섬세한 반지를 드러냈다. 지현,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계약이나 외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고 서로를 변화시켰고 서로를 완성하기 때문에요. 지현은 눈물이 자유롭게 얼굴을 흐르며 그를 위로 끌어당겼다. 네, 그녀는 그의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1000번이라도 네. 이어진 키스는 박수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들은 분리되어 아래 공원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며 축하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에서 지현은 익숙한 얼굴들을 인식했다. 이제 재단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예전 거리의 동반자들. 이걸 계획했어요? 그녀는 눈물 사이로 웃으며 물었다. 그랬어요. 이준호는 인정했다. 서울에서 가장 오만한 남자가 그의 가장 큰 정복은 정복당한 것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의 증인들이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도시가 잠들 준비를 하는 동안 지현과 이준호는 펜트하우스에 안겨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가 부드럽게 빛났지만 그녀의 눈의 빛만큼은 아니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이 뭔지 알아요? 지현은 그의 팔에 안겨 있으며 말했다. 결국 그 어리석은 내기는 정말로 누군가를 변화시켰어요. 네, 이준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동의했다. 우리 둘 다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아래에서 한강공원은 야간 리듬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와 함께 예전의 절망과 버려짐이 있던 곳에 이제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고층 건물의 꼭대기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내기하지 않았을 커플은 가장 큰 변화는